앤트맨, 개미인간. 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철인간, 박쥐인간, 고양이 여자, 초록 유리 등 대단한 인간, 이런 히어로도 있는 마당에 개미인간이란 이름이 뭐 그렇게 이상한 거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말이죠. 앤트맨이란 이름이 꼭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검은 과부도 있는데요, 뭐. 검은 과부. 아무튼 오늘은 곧 개봉을 앞둔 앤트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챕터 1, 명칭에 대한 고찰. 이건 뭐 벌써 끝났으니까 넘어가고요. 챕터 2, 얘는 또 뭐야? 개미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이 인간은 말이죠, 그냥 인간입니다. 초능력 같은 거 없는 그냥 인간이요.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는 그냥 인간이라 함은 물론 천재 과학자를 의미합니다. 개미를 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몸이 확 줄어들지만 힘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희한한 기술을 개발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냥 보통의 천재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리 특별하지 않죠? 천재 과학자 재벌도 있고 천재 과학자 괴물도 있는 마당에 뭐 기술 개발한다고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인지 이 친구는 인성의 하자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열등감과 인정 욕구에 계속 시달리는데요. 이것 때문에 앤트맨, 자이언트맨, 골리앗, 옐로 재킷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자신의 하자 있는 인성을 만천하에 공포하기 위해서 아내를 때립니다. 아내 폭행범이에요. 영웅인데 자기 아내를 때려요. 풀스윙으로. 악당 때려잡듯이. 이게 바로 1대 앤트맨 행크 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화로 만나볼 앤트맨은 2대 앤트맨 스콧 랭인데요. 원작 만화에서 앤트맨으로 활동하는 평범한 인간은 총 3명입니다. 행크 핌, 스콧 랭, 에릭 오그레이디. 모두 인성의 하자가 있는 인간들이에요. 아내 폭행범, 생계형 도둑, 그리고 친구 애인 꼬신범. 특히나 3대 앤트맨 에릭 오그레이디의 인성이 압도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2대 앤트맨이니까 3대 앤트맨의 그 하자 있는 인성을 눈으로 확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2대 앤트맨 스콧 랭은 절도범이긴 하지만 사실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 엄청 착하다, 이런 설정인가 봐요.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원작 만화에서는 1대 앤트맨인 행크 핌에게서 앤트맨 수트를 훔치거든요. 그리고 걸리는데 혼나기는커녕 그 수트를 선물 받고 2대 앤트맨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사실은 스콧 랭의 딸이 심장병에 걸려 있었는데 딸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과 관련돼서 앤트맨 수트를 훔쳤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요. 착한 마음을 갖고 살면 절도맵에서 영웅으로 재탄생하기는 시군죽 먹기라는 교훈을 전해주는 앤트맨. 이 앤트맨 스콧 랭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려고 이번 영화가 개봉하는 거니까 영화를 보시면 자세히 아시겠죠. 챕터 3로 넘어가 볼까요? 왜 지금 얘인가? 국내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캐릭터지만 사실 앤트맨은 어벤져스 역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어벤져스의 창립 멤버거든요. 여기 신, 천재과학자. 네, 이 친구가 아이언맨 맞아요. 처음엔 이렇게 생겼었어요. 아무튼 또 천재과학자, 그리고 훗날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천재과학자의 아내. 어벤져스 1기 멤버들입니다. 애초에 앤트맨 영화는 2011년에 개봉을 하고 2012년 개봉하는 어벤져스 1에서도 활약을 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앤트맨 감독을 맡았던 감독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작이 지연되면서 2011년 개봉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벤져스 1에도 등장할 수가 없었죠. 사실 어벤져스 2의 메인 악당이었던 울트론도 원작 만화에서는 아이언맨이랑 헐크가 탄생시키는 게 아니라 1대 앤트맨이었던 행크 핌이 자기가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가 악당을 만들고 그 악당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자기가 나타나서 무찌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정말 인성의 하자가 크죠. 하지만 마블 영화들이 계속 개봉을 하고 있고 그 영화들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앤트맨을 갑작스럽게 집어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화 제작은 계속 지연되고 설상가상 2014년에는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제작이 지연됐겠죠. 그래서 어벤져스 2까지 얘기가 끝난 다음에서야 이제서야 얼굴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원작에서는 창설 멤버고 울트론을 제작한 사람으로서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인데 이제서야 얼굴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개될 마블 히어로 영화들에서 특히나 또 어벤져스 3에서도 꽤나 큰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앤트맨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는 영화사에 마음이 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앤트맨이 개봉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챕터 4 관람 포인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앤트맨은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영화 외적인 이유로 더 빨리 등장할 수 없었을 뿐이지만 앞으로 비중이 꽤나 커질 거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자세히 잘 설명해주고 기존 마블 영화 세계관에 잘 흡수되도록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작과 다른 설정을 영화 내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려내느냐, 이것도 좀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대 앤트맨이었던 행크 핌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활동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옐로 재킷이라는 캐릭터였는데, 그러니까 행크 핌이 옐로 재킷이죠.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옐로 재킷을 따로 떼내서 적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른 인물로 설정을 한 거죠. 이게 영화 내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고 재밌게 그려지는지 관람하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네요.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앤트맨을 관람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화는 앤트맨 첫 번째 영화이기 때문에 앤트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많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관람하러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행여나 여러분께서 이번 영화를 재밌게 관람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미처 이번 영상에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런 경우에 저는 이번 영화 개봉하자마자 볼 거거든요. 영화를 보자마자 제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영상을 올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재미있게 영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개봉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 영상이 이 정도면 충분하길 바라면서 저는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